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듯이 굳어버려서 소리도 못 내고 몸을 뒤척였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지고 통증이 가라앉고 나서도 한동안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그 느낌, 단순히 쥐가 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되는 다리 경련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계속 방치하면 몸 전체의 건강 신호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과 같은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반복되는 근육 경련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신경계 기능 이상이나 혈액순환 문제 또는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야간에 발생하는 근육 경련은 단순한 근육 피로 외에도 신경 전달 이상, 혈류 감소 또는 탈수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혈액 수치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마그네슘도 정상이고 칼륨도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쥐가 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경우는 대부분 근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조절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경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신경이 수축하라고 하면 수축하고 이완하라고 하면 풀립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조절이 깨지면 엑셀만 계속 밟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쥐입니다. 특히 밤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몸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런 조절 기능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수면 중 발생하는 근육 경련은 신경 조절 기능의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종일 서 있었거나 갑자기 운동량이 늘었거나 수면 부족이 있거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말초 신경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CDC에서도 당뇨 환자에게서 신경 이상으로 인한 근육 경련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혈액순환입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다리에 쥐가 나는 빈도가 높습니다. 정맥에는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이 정체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혈액순환 저하가 근육 경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지고 만지면 심한 통증이 있다면 단순한 쥐가 아니라 심부정맥혈전증일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로 다리를 주무르면 안 됩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나 뇌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장시간 움직이지 않을 경우 혈전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수 상태에서는 쥐가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 성인의 하루 수분 섭취량을 여성은 약 1리터에서 1.5리터, 남성은 2리터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나눠서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 반복해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종아리와 발목을 충분히 스트레칭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수면 전 스트레칭이 야간 근육 경련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B9는 신경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 전달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과 함께 비타민 B군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면 발이 아래로 눌리면서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밤에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발이 눌리지 않도록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거나 발 아래에 작은 쿠션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시니어 건강연구소를 구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 혈관, 수분, 생활 습관 이 네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 전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몸의 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